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둘이요. 한 분이신 분도 있고, 또 셋인 분도 있고. 그 자녀가 지금 몇 학년? 중학생, 초등학생. 또 고등학생, 중학생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아파트가 뭐 28평이냐, 50평이냐 서로 틀리고요. 하시는 일도 틀리고. 다 이런 재무 계획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리 저를 쫓아오시려고 해도 저하고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부부가 의논하셔서 자녀분들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 혼자서 재무 설계를 하고 이것들을 진짜 멋있는 내 인생의 꿈으로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건 의사가 진단을 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병원에 대부분 몸이 아프시면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께서 의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어저께 밤에 밤새 배가 아파서. 그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위가 안 좋거나 또는 어디가 안 좋겠구나 그러고 몇 가지 예상을 하고 그리고 바로 처방전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죠.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소변 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이런 것처럼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예상한 병 중에서 그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처방전을 써가지고 드립니다. 약을 드시든지 바로 수술하시든지 죄송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처방전을 써주는데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해가지고 내가 재정 상태가 어떤 상황이고 내 재무 목표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결혼 출산서부터 은퇴 돌아가실 때까지 내 재정적인 문제들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선진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재무설계라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2006년도 올해가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2006년 마무리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특정한 재정 상태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해가지고 2026년도 한 20년 30년도에 은퇴할 쯤에 가보니까 분명히 지금의 꿈은 나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 푸른 초원이가 절대 아니고요. 그림 같은 집을 사랑하는 우리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 아닌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과연 내가 2026년도에는 내 재정 상태가 얼만큼 될까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2006-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2026년도, 2030년도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은 아마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랑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부자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도 만나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참 안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자꾸 잡고 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밀어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가 달려들면 내가 늪이야, 늪. 굉장히, 참 사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자수성가하셔서 이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셨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만 그 외에 반대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미 부자가 되신 분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버시죠. 돈 벌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시면 배우자분께서 돈을 버십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대부분 돈을 쓰시죠. 벌자마자 바로 쓰는 건 대부분 의식주로 대표됩니다. 의식주. 물론 의식주만 아니고 이자도 내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만 의식주로 대표되는 돈 쓰기를 하십니다. 근데 100을 벌어서 100을 다 돈 쓰기를 하시는 분은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현명하신 분들이 돈을 모으십니다.
적금을 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죠. 왜 모으느냐? 또 돈 쓰기를 하기 위해서 모읍니다. 이 돈 쓰기는 대부분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십니다. 그때 주택을 마련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모은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리십니다. 돈 굴리기를 하죠. 뭐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이래서 돈을 굴리십니다. 투자라는 걸 하죠. 왜 굴리느냐? 또 돈을 쓰기 위해서 굴리십니다. 이거는 자녀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 쓰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쓰다가 남은 돈 어떻게 하냐? 자식한테 돈을 남기십니다. 뭐 대단한 돈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살던 집 그냥 남기시는 거. 상속, 증여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돈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모으고 굴리고 하는 이유는 지금 쓰느냐? 조금 이따 쓰느냐? 아주 한참 이따 쓰느냐? 그럼 그거예요. 아니면 내가 안 쓰고 자식이 쓰느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돈 쓰기 두 번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십니다. 집을 마련했을 때 대출을 조금 받으셔서 마련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뒤에는 돈을 갚으셔야죠. 돈 갚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벌 때부터 돈을 남길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시면 연말정산 받으시려고 막 의료비, 교육비, 뭐 환급 받으려고 뭐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지금도 뭐 남편 되시는 분이 만약에 그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그런 서류를 줘요.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절세 방안을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쭉 거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몇 개인가요? 세어보셨나요? 예, 동그라미가 10개입니다. 10개. 이 동그라미 10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주 균형 있게 잘하는 집이 바로 부자더라고요. 아까 제가 눈앞에 닥친 것만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지, 또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리부터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빌려서 갚고 쓰기 또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지키고 이 10가지의 동그라미를 굉장히 균형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과 복리와 투자의 원리에 의해서 저기에 도착을 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여러분들 가게를 잘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잊어버리고 계실 거예요. 혹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축할 돈이 없으신 분? 그러면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갚느라고 모으질 못하시는 분? 요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 주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라도 사기만 하면 내가 그렇다고 너무 많이 빌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어떤 문제가 나는지는 예상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돈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그런 축에 제가 가서 그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한번 과연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메모지가 있으시면 저랑 같이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부자냐, 우리 가난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서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써서 이 사이에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여기에 있으신 분도 있고, 여기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번 가지고 계신 메모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5개를 그으실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작게도 크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 가치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금 가지신 게 있으시죠? 예금. 은행에 예금 대부분 적금 드신 것도 있잖아요. 적금은 한 달에 100만 원씩 50만 원씩 했으면 10달 벌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하고 한꺼번에 넣은 돈하고 합해가지고 내가 은행에 예금돼 있고 적금돼 있는 게 2천만 원 있다. 그럼 2천만